저희는 우선 저희 이름 송진아, 김다민에서 한 글자씩 따서 자신감 있게 외치는 나다라는 말에 함께 한다는 우리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팀의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런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들었을 때 한글로 된 우리말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전에 없어서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두 분의 각오와 그리고 우정이 잘 드러나는 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승전 각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6글자로 오늘의 각오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강단 있는 각오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무패 우승팀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패 우승이라는 이 팀명에서 각오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패 우승 이런 뜻으로 지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왜 이렇게 짓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아이디어고요. 저는 사실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해외 축구에서 특히 아스날이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아스날이라는 팀이 02-03 시즌인가? 01-02 시즌에 무패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나름의 긍지를 가지고 무패 우승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역시 이름대로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값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름값을 하러 나왔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남고생의 마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학생의 각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무패 우승팀의 각오. 여기는 6글자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5글자네요. 우리 무패 우승팀의 각오는요? 네, 각오도 저희 팀명 그대로 무패 우승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조심하십시오와 무패 우승팀 과연 두 팀의 토론 실력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오리다 찬성 측이고요. 무패 우승 반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 미래 유권자인 만큼 또 결승 전인 만큼 파이팅해서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학생들의 말에 귀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성팀부터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약화된 대표성을 배경으로 제기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반복적 수단일 뿐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뛰어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실시는 사회적 정치적 부담이 커 효용성이 낮습니다. 2013년부터 22년까지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80%에 다다릅니다. 이처럼 국회의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 섣부른 정수 변화는 국회와 국민 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 불안정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보수 대비 생산성은 거의 꼴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수 확대보다는 국회 구성을 바꾸는 것이 우선임을 시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리다 찬성팀 기조연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팀 무패 우승 기조연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는 300명의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로 충분히 민생,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범하는 오류의 절대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따라 3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의 역할로서 300명의 정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권력 수준은 국회의 권력 총량에 반비례합니다. 권력의 남용에 대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을 넘어가면 건전한 권력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국회의 의석수로 다양한 계층, 성별, 소득에 따른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은 253개의 지역에서 1위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경우에 거대 양당의 독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계층, 성별, 소득에 따른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팀 기조연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토론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 12분입니다. 타이머 보시면 맨 밑에 12분 되어 있고요. 1회 발언 시간 팀당 2분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2분 타이머까지 잘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숙지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팀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국회의원을 불신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에 안 좋은 영향이, 안 좋은 인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재 부정을 저지르고 혹은 뭐 부패를 저지르고 하는 것들의 모든 출발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 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나는 0.00006명의 사람이다. 전 국민에 비해서. 나는 국회의 희소성을 낮추고 혹은 국회의 대표성을,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다는 인식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국회에 가지고 있는 불신의 수위는 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찬성팀에서는 국민의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크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헌법 이론이 민주적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한국갤럽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약 87%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경에 따라서도 늘리면 안 된다라고 반대한 사람이 9%, 늘리면 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9%에 불과했는데요. 이처럼 헌법상 통치 구조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론,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할 때 국민의 17%라는 큰 수치, 무시할 수 없는 큰 수치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측 기조연설에서 말씀해주신 집단지성을 통해 법안 오류를 줄인다. 또한 다양성이 제대로 국회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들은 국회의원의 양이 아닌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서 저는 과연 정수 변화가 아닌 국회의 기능, 즉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 문제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지성과 관련하여서 다른 방안은 정말 없을까라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직위의 희소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찬성팀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된 이 대표성 약화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유럽처럼 보좌진을 2인 1명으로 줄이는 등 그 예산을 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그 정수 확대에 대한 얘기에 대해 보시면 세비는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비를 유지하고 정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양성과 지성을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의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지석이나 또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가려서 선거 등록을 하게 하는 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성이나 개개인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300명을 유지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지성이 늘어나고 또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뿐더러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선거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서 이런 국회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투표를 가능케 하면서 그런 대표성 강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증언에 따른 비용 대비 국회의원 처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체감의 법칙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 중 다른 요소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생산 요소가 증가할 때 단위당 한 개 생산량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투입, 즉 국회의원 증언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살 수 있는데요. 특히나 금리 변동과 주식시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원 직원에 대해 들어가는 세금에 대한 부담에 비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최근 완벽한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독일은 국회의원 정수를 736명에서 100명 정도 줄인 630명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 자체 개혁으로서 국회가 정수를 축소하는 국회 자체 개혁이라고 평가받는데요. 독일처럼 기득권 세력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정수 확대만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국회와 국민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아까 전에 비용 대비 부담이 증가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탄이라는 나라에서 의원의 선거 개혁에서 보시면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세수는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탄의 의원 선거 개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세비를 증가하지 않는다면 효율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정수 확대를 실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한 그 안에서 국회의원 수가 50명 증가하였을 때를 가정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50명이 늘어났을 때 1인당 임기 4년 동안 34억 원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4년에 약 1,700억 원이 소요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총 예산을 모두 동결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논제의 배경이 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개특위가 발표한 개편안은 1, 2안은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고 이 늘린 50명을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자. 그리고 3안은 지금 있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5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그럼 1, 2안과 3안의 비율을 비교하자면 확대하는 안은 3대1로 유지하는 안은 2대1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날수록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3안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2대1로 더 효과적인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숫자를 혹시 아시는지요? 아시겠죠? 네. 핀란드와 스웨덴 같이 복지국가 모델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경우에는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가 2만 명 살짝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독일 알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가 좀 심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는 국가죠. 10만 명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에서 좀 양당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한 게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겠죠. 약 16개의 정당이 원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이 양당제로 의견이 귀결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기에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좀 의존해야 되는 측면이 과연 국민의 대표성을 늘리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싶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득표율 1위를 한 후보들만이 지금 원내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구에서는 절대 민주당 후보가 나올 수 없고 광주에서는 절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로 전체적인 그 지역구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예를 들어서 49대 48로 사표가 될 법한 49%의 득표를 원내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당연히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멕시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더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조사한 결과 2022년에 OECD에서 국회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은 국가를 차례대로 나열해 본 결과 한국이 4위였습니다. 또한 경제지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더 적었던 국가들이 저희 나라보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등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과연 국회의원 정수와 민주주의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 양상이 비교적 단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로 채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역적 특성을 모색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의 특징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인구 비례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비례 격차를 3대1이 아니라 2대1로 책정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오히려 인구 비례로의 치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결과적으로 49대 48로 선거 결과가 났다면 49가 이기고 48은 전체적으로 사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표가 많이 발생하면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진 사회에서 정치 참여에 관심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을 또 지적해드리고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 대한민국 원내 정당에서 위성 정당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은 득표율을 가지고서도 원내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례대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거나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를 크게 한 다음 조그만 표 차이를 가진 후보더라도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 세계 193개국 중에서 여성 의원 평년 비율이 26.4%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19%입니다. 국회의원의 구성비가 사회 구성비하고 일치할수록 대표성이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9%에 육박한 여성 의원인데 우리 사회는 50%가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계속 논하는 것은 약간 논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 의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가 국회 정수 확대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정수 유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국회 정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수를 늘린다고 해서 큰 국회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표 비율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단순 다수 투표제를 지향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 고착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기특위가 내놓은 사안 모두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을 기본 배경으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안, 즉 유지를 한 채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비율적인 측면에서 지역구 의원에 대비해서 2대1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 강화에는 유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크게 국회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국회 정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세금은 정말 막대한데요. 국회에서 정수 확대를 시행할 때 세금을 그렇게 낸 것에 비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국회에 대해 더 닫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서 말한 것이고, 자세한 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의견을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계속 국민 얘기하시니까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히려 의석수를 늘린다고 해서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수를 늘리게 되면은 4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쭉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변화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큰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만, 적어도 정수를 조금만 더 늘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87%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90%에 육박하는 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로 과연 국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국회 변화는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과 국회가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효과적인 질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아까 제가 국민의 마음은 더욱 닫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국민의 뜻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이 닫히게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모두 무시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있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저희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반대측의 논리대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 수를 막 늘렸을 때 미래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막 확대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입맛대로 늘리고 줄이고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300명은 전혀 충분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으로 맞추자면, 우리가 OECD 평균을 맞추자면 의석수가 적어도 490석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흔히 얘기하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데로 맞추려면 920명은 돼야 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칼럼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국회, 눌려봤자 뭐하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국민이 왜 필요성을 못 느끼냐 하면 정치적 효능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우리의 의견이 국회에 투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적 시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치적 효능감을 다시
국회의 정치 참여로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돌려놓으려면 당연히 우리의 의견이 국회에도 투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필요한데요. 그럼 계기가 필요하면 현재 1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보다는 2만 명 혹은 3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우리의 의견을 더 잘 들어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 제도 역시도 양당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년이나 뭐 장애인이나 혹은 특수 노동조합에 있던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300명으로 유지했을 때 이때까지 받아왔던 문제점인데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 형태 내지는 뭐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그 숫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개혁이 된다면 반쪽짜리 개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확대만이 방법인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300명이 정수인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수가 확대되면 앞서 말했듯 집단 지성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 또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찬성 측 30초 남았습니다. 35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차차 논의하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둔 임박한 시기에 국민들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큰 불안정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수 확대를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4만으로 정수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혁하는 것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찬성팀 시간 초과됐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고요. 반대팀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최소 2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로 근거로 계속해서 300명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늘리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신이 생겼는가? 현재 300명을 유지하는 것은 대중용법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점이라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고들어서 현재 문제점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투사되지 못한다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치 관심 가져봤자 내 의견이 투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치 원인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의견이 점점 더 투사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수 확대를 통해서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를 현저히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당제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 다양성을 늘려서 나도 플라스틱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면 플라스틱 절감을 논의하는 정당이 생기면 거기에 정당에 참여하면 내 의견이 투사될 수 있다는 정치 호응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적인 변화가 수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질적인 변화를 300석에서 현재 가져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토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거구제 혹은 그냥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누가 제일 훌륭하다를 꼽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 사회를 이끌었을 때 폭정을 할 확률이 적은가 내지는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은 선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리다 대 무패 우승 대 나오리다 자유토론 각각 12분 총 24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맺은 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보충하고 싶은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반대팀부터 맺은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무패 우승팀 맺은 말 1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인당 국회의원 수가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가 줄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300명의 국회의원으로는 현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상하원을 합쳐서 300명 훌쩍 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우리 국회가 적어도 정수가 490명, 혹은 복지국가 모델에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900명이 육박하는 수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도요,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전체적인 견제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찬성팀 나오리다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분입니다.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침을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는 국회의원 정수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진 원인, 즉 국회의 질적 문제는 비례대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 자본, 시간 등이 소비되는데 그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얻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 대표성 확대나 국회의원 권력 분산 등은 투입 대비 적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심지어 이것들은 정수를 유지하고서라도 선거구제 개편과 내부 변화 등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수 변화가 아닌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정말 없을까요? 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보다는 현행 국회 구성을 변화시키는 등의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유지 속에서 국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네. 우선적으로 제시하자. 1분 끝났습니다. 네, 맺은 말 반대측과 그리고 찬성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성 나오리다, 반대 무패 우승, 반대 무패 우승, 찬성 나오리다 팀의 주장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승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오리다 팀과 무패 우승 팀에게 청중 여러분들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결승전인 만큼 아주 치열하게 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함께 했고요. 다음 순서 시상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20분 정도 휴식 시간 후 시상식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